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들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요, 산다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동물적인 속성도 있고, 동물적인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인간다운 속성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세상 삼라만상은, 식물도 그렇고, 동물 세계도 그렇고,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수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죠. 자연하고는 좀 다르죠. 네? 짐승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주어진 환경 하에서 살아있는 거냐. 근데 사람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포유동물의 속성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인간다운 삶이 있죠. 그거는 스스로 일구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생존을 딛고 산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개가 살아있다, 개가 자신의 견생을 살아간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네. 근데 사람은 살아있다를 딛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그런 옛 어른들의 말씀들은 그냥 짐승이 생존하는 것 비슷하게 그냥 숨쉬고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아서 내 뜻을 펼치고 사랑을 나누고 뜻을 세우고 뜻을 실천해 나가고 그런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의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의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그랬을 때, 살아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하고, 살아있는 걸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더 가치 있는 능동적인 삶으로 일궈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들, 다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수동적인 어떤 그냥 단지 살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소위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그런 거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나의 가치 있는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같이 나누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언젠가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없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를 대화 나누고 깨닫게 도와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신과 의사는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 그쪽을 더 도와드리는 쪽의 역할이 아닐까,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암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암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인생 끝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진단을 받는 순간에는. 그런데 어떤 분은 암하고 친해져야 된다, 암하고 친하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에 생명을 이제 잃게 될 경우가 더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랬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암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암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삶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도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뭐 대장암인데 온 전신에 다 퍼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50대. 그래서 이제 서울연세대학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제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제 다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완전히 다 퍼지고 뭐 간도 뭐 제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그러니까 그러더래. 연세대학교니까 당신 교회 다니냐? 그렇다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더래. 굉장히 어렵다 소리겠죠. 근데 항암을 27번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근 3년 가까이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찡그리는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항암도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집도하고 했던 주치의가 손을 꼭 붙잡더니 기적입니다. 그러더랍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수술하고 잘라내고 꼬매고 그런 의사 입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시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기적이라는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환자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거는 그 치료의 과정에서 항상 웃는 얼굴이셨어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인데 한동안 항암 치료하다가 나 항암 치료 안 하겠다. 그러고는 그냥 생활하세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하세요. 같이 만나서 노래도 하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쇠약해진 부분은 있죠. 근데 그분 얼굴에서 어두운 빛보다는 밝은 빛이 더 나세요. 네. 이게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숨만 안 끊어지고 그냥 생명만 연명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래도 뜻을 펼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일구어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뭐라고 하면 뭐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자연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능동적으로 나의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인생이래야 되지 않겠냐.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린다는 게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살아있는 한 능동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야말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의미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일구어가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